네, 안녕하세요. 정동 가맹거래사입니다. 이 가맹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공개서인데요. 이 브랜드 선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초자료인 정보공개서. 이건 가맹사업의 사업계획서와 같아 창업 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를 미리 받아주시는 게 좋을 텐데요. 관심 갖고 계시는 브랜드가 있으시다면 가맹본부에 요청을 하거나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를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단위에 보시면 정보공개서 카테고리가 있고요. 하단에 정보공개서 열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관심 갖고 계시는 브랜드가 있으시면 검색란에 브랜드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먼저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가 검색되지 않는 브랜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등록이 되었다면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브랜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크게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그리고 재무현황, 즉 가맹점의 현황과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등 브랜드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대략적인 내용을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맨 하단에 정보공개서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개인정보와 또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만약 공개 예정인 경우에는 관심 갖고 계시는 브랜드의 회사에 전화하셔서 정보공개서 제공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메일로 받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공을 거부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브랜드 선택에서 제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십니다. 자, 그럼 예시가 될 수 있는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의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현황 정보입니다. 가끔 명함에 상호와 가맹본부의 상호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지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사인 경우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어떤 업무를 위임받았는지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거래할 본사는 튼튼해야겠죠? 예, 재무현황입니다. 이 가맹본부의 바로 전 세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지나치게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회사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사용할 영업표지, 즉 간판은 맘 놓고 사용하셔야겠죠. 지식재산권 현황입니다. 상표가 등록되지 않으면 영업표지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대로 영업표지에 침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년간의 가맹점 수입니다. 가맹점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때 계약하면 불안하시겠죠? 최근 3년간의 가맹점 수의 변동 현황입니다. 3년간의 브랜드의 생애 주기를 알 수 있는데요. 신규 가맹점이 늘고 있으면 생애 주기 중 성장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신규 개점은 점점 줄고 계약의 해지 그리고 명의 변경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 성숙기에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님들은 얼마나 매출을 올리는지 궁금하시죠? 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연간 평균 매출액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맹점의 지역 분포도도 알 수 있고요. 평균 매출액도 알 수 있습니다. 면적당 매출액이 나와 있으니 예상 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을 산출하여 본인 스스로도 예산 매출액을 산출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점포지가 확정이 되시면 가맹본부에 예산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 이곳에 기재가 됩니다. 지금 화면처럼 위반 사실이 많은 브랜드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이 내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과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창업 비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맹점주님들이 특히 가장 관심 갖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점포만큼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요. 가맹점 개시 전에 소요되는 가맹비 등 예치 가맹금과 점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이곳에 기재를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점포에 정착되는 물건의 지급 대상이, 즉 누구에게 줄 것인지, 또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언제까지 지급하고 혹시 반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이곳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요, 실제 지불되는 금액이 아니라 즉 예상 비용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추가되는 철거비, 냉난방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업 전에 별도 비용은 예상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영업 중의 부담 내용입니다. 매장 운영 시 본사에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표 사용료, 포스나 키오스크 비용과 전국 단위로 하는 광고나 판촉 비용들이 이곳에 기재되어 있고요. 이는 가맹점 운영 수익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및 임차 현황입니다. 특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맹점을 시작하시거나 또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동산, 설비, 원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해서 가맹본사 또는 지정업체와 거래하는 내용이 이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전용 상품과 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범용 상품들이 이곳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상품을 강제로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권장으로 사용하는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특히 가맹계약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일로 분쟁도 많이 생기는 내용이므로 꼼꼼히 체크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차액 가맹금과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시죠? 쉽게 말해서 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여 얼마의 수익이 생기며 또 지정업체를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받는지가 이곳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을 의미합니다. 가맹본부도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수익이 지나치게 큰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가맹점의 수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의 지급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 또한 가맹점 손익계산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내 영업점포 바로 옆에 같은 가맹점이 들어오면 영업이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영업지역을 선정해 두시는데요. 이 영업지역은요,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설정된 지역 내에서 동일 브랜드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요, 매장의 반경을 기준으로 표시가 됩니다. 너무 좁은 영업지역의 설정은 인근에 가맹점이 개설하기 쉬우므로 사전에 미리 체크하시고요. 확보되고 협의된 영업지역은 반드시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권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반드시 합의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점을 아시고 가맹계약 갱신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TV에서 프랜차이즈 광고 종종 접하시죠? 이런 광고 및 판촉 활동에 관한 분당 기준을 기재한 곳인데요. 가맹점을 운영하시다 보면 다른 가맹점과 같이 전국 단위의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광고를 하려면 이렇게 미리 고지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비용은 광고 성격에 따라 가맹점의 부담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 가맹점 모집은 가맹본부가 100%를 지급하고 상품 광고와 가맹점 모집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은 25%, 가맹본부는 75%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이 광고 성격에 따라 분담 비율이 달라지는 내용이 이 부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브랜드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요, 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일정 비율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국 단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50%, 판쪽은 70%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으니 사전에 가맹점주님은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운영 시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점주님도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통상적인 가맹계약서는요, 가맹점주님이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일 업종의 경쟁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업 등을 할 경우에 이에 따른 위약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필수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자전 매입 경우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에 영업 위약금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큰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과도한 위약금 규정이 있는 브랜드는 가급적 피하시고 그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직영점의 운영 현황입니다. 이 가맹점과 직영점을 많이 돌아보셔야 잘 되는 브랜드인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최근 직영점 운영 현황이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될수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계약 전에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계약 체결 직전 직영점 및 가맹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직가맹점이 위치한 상권의 유형과 또 직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초로 예정 점포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매출액을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가맹사업 거래 사이트 중에 가맹희망 플러스 탭에서는요, 다양한 브랜드의 가맹점 현황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검색란에 브랜드별 가맹점 현황, 도소매, 편의점 이와 같이 설정하여 검색하시면 2022년도 편의점의 브랜드별 가맹점 현황이 나옵니다. 브랜드와 상호가 나오고요. 가맹점 수, 신규 개점점, 그리고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등 다양한 정보의 내용을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관심 갖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챙겨보시는 겁니다. 이는 안전 창업을 위한 검토 단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모든 거는 대신할 수는 없겠죠. 현재 자본 현황과 또 업종의 적합도, 업종과 상권들의 궁합 또한 매우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창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